늦은 저녁 한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무슨 부탁이려나? 이상하게도 이 친구는 자신에게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척 그는 지난 수십 년을 그렇게 참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이 닿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꾸만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순을 넘긴 이후의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혹시 당신의 모습이 혹은 당신 곁에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아마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부모로서는 자식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참았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낼 수 있었고, 참았기 때문에 오늘의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습관이 너무 깊이 몸에 배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참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지. 오래 봐온 사이인데 이제 와서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0살의 인내와 60살의 인내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30살의 인내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참고 견디면 그 끝에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긴 이후의 무조건적인 인내는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시간과 마음의 평온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정서적 자원의 재배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질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의미 없는 관계, 부정적인 관계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는 순간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솎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들려드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솎아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빌딩 숲이 보인다. 캐주얼한 니트와 슬랙스를 입은 60대 중반 남성이 친구들과 마주 앉아 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강민호 씨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뒤 그는 작은 목공방을 차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그 꿈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법, 작업 도구를 쓰는 법, 작은 가구를 디자인하는 법까지. 하지만 그는 매일 작업실에 나가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문제는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과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야, 너 목공방 한다며? 그게 돈이 되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운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쉬어.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거 하다가 몸만 상해.
처음에는 그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는 꼭 그의 새로운 도전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어.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툴지만 분명 자신의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지난 몇 달간의 그의 노력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도전이 아니라 그 도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시를 당해도 언젠가 증명해 보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해. 그 나이에 무슨. 당신은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마음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욕심을 부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한 번쯤 멈춰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생각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무시가 만들어낸 메아리인지를 말입니다. 강민호 씨는 그날 이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모임의 무리에서 나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몇몇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는 시간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몇 달 뒤 그가 만든 작은 책장 하나가 지역 공방 전시회에서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옛 동료 중 한 명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호야, 너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강민호 씨는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떳떳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만날 때마다 당신의 도전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존재 자체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늘 작아지고 작아지기만 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화면 도심 속 조용한 공원 산책로, 밝은 햇살 아래 단정한 트렌치코트를 입은 60대 여성이 천천히 걷고 있다. 표정에 약간의 씁쓸함이 스친다. 이정혜 씨는 올해 63입니다. 그녀에게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수영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 살며 친해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종종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정희 씨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씨에게서 연락이 오는 날은 대부분 무언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한데 이번 주에 잠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정희야, 너희 사위가 변호사라고 했지? 우리의 일 좀 물어봐 줄 수 있어? 정희야, 이번에 이사하는데 짐 정리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반면 정희 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을 오갈 때도, 손주를 돌보느라 몸이 지쳤을 때도 그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 뒤에 남는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분명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소모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 씨는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수영 이모 자주 만나? 가끔. 근데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 이모한테 너무 많이 맞춰주는 거 아니야? 딸의 그 말 한마디가 정희 씨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지난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그 관계에서 주는 사람이었고 수영 씨는 늘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이런 관계도 그저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에 계속 쏟아붓는다면 어떨까요? 관계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희 씨는 그날 이후 큰 결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영 씨와의 인연을 단번에 끊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예전처럼 무조건 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자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수영 씨와의 만남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정희 씨는 평소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다른 친구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필요할 때만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무소식이다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그제야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늘 주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어주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우드 책상 앞에 앉은 60대 후반 남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내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박재호 씨는 올해 67입니다. 그에게는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남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명절이면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처남을 만나고 나면 박재호 씨는 늘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몰라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애들도 요즘은 부모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이 다 잘못됐어요. 처남은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불평했습니다. 직장 이야기를 해도 불만, 자식 이야기를 해도 불만, 날씨 이야기를 해도 어느새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박재호 씨는 그런 처남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같이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이면 유독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났고 가족들에게도 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그는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지셨네요. 그 순간 박재호 씨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천천히 지난 몇 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처남의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그 감정이 마치 전염되듯 우리의 마음에도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런 부정적인 자극에 더 쉽게 흔들리고 회복하는 데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잠을 설치게 되고 식욕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웃을 일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의욕도 함께 사라져갑니다. 박재호 씨는 그날 이후 처남과의 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남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는 여전히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단둘이 따로 만나 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면 예전처럼 끝까지 맞장구를 쳐주는 대신 그래, 힘들었겠다 정도로 짧게 공감하고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조절하자 박재호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거리를 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마음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누군가를 험담하고 늘 세상을 원망하고 늘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 자신을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60대 남녀 여러 명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 지금까지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당신을 늘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늘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을, 진심을, 마음의 평온을 말입니다. 예순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곧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진짜 손해가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 진심 없는 관계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소홀해지는 나.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어 본래의 밝음을 잃어가는 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손해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60대 인물이 천천히 걸으며 옅은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 70세를 앞둔 혹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참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는 거리를 둘지,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쓸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품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당신 자신을 먼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아프셨다면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존중받고 평안하며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0세 이후 가장 멀리해야겠다고 느끼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